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안녕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 충격이 우리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게 예. 6월, 7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금리를 인상한 당일날은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빠졌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당일날도 빠졌고 오늘 새벽에도 밀리고 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갭으로 하락했다가 막판에 좀 땡겨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환율은 조금 떨어지는데 예. 시간이 갈수록 환율도. 밀리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지금 삼성전자와 LG엔솔의 역할이 지금 바뀌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역할을 못하고 LG엔솔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는데 예. 오늘 LG엔솔이 빠지니까 예. 여전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5만 5천까지 이미 빠졌고 예. LG엔솔이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 LG엔솔발 시장의 하락이 예. 한 차례 올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시장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 지수를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서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 그 가늠자의 역할이 삼성전자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매도 1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렇죠. LG엔솔이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시장 바닥 없이 더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올 때 네. 그래도 지수는 거의 2,300에서 멈춰 있었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LG엔솔을 기관들이 그동안 사왔고 외국인들이 사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노내로 되고 LG엔솔에 따라서 지금 지수가 움직였는데 예. 자 2,350 정도에서 LG엔솔이 이제 드디어 수급이 바뀌기 시작하면 지금 시총 2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예. LG엔솔이 주가 조정을 받으면 예. 삼성전자 가만히 있고 주가는 2,200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코스피가 2,200이요. 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것만 놓고 뭐 LG엔솔은 제가 이제 2,200까지 빠진다라가 아니라 예, 예. 지금부터 만약에 LG엔솔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제부터 집중되기 시작한다라면 네. 우리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6만 원 빠질 때처럼 LG엔솔발 지수 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동안 2차전지가 예, 예. 가장 안 빠졌잖아요. 예. 근데 오늘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만큼 성장 여력이 있는 업종이 있을까? 여기는 좀 단기 의문입니다. 수급은 보셔야죠. 어. 장기적으로 보면 좋죠. 이게 나쁜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 이번에 포드 CEO가 와서 SK 쪽 만나잖아요. 예. SK온 같은 경우도 해서 이게 저는 성장성이 훼손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수급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수급이 내려오면 매수 기회는 분명 또다시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그 존재할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면 뒤에 또 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수급을 야 미래가 좋은데 왜 빠져? 이거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접근하기에는 예. 지금은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수급 논리.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2차 전지 배터리 소재가 생각보다 더 아픈 충격을 받을 수는 그렇죠. 있다. 그러나 뭐 이거 1년, 2년 놓고 보면 또 다른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얘기죠. 예.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다. 네. 이걸 염두하면서 뉴스 기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 자금 이탈의 보폭을 넓힐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까요?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됐습니다. 이게 원래 그 자금이라는 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방어를 위해서 보통은 미국보다 이제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이 물가 잡겠다. 진짜 뭐 경기가 망가져도 뭐 우리는 물가 잡는데 1순위다 하겠다, 하면서 예.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역전을 당했었다가 이번에 9월 FOMC 때 75bp 금리 네. 인상하면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지금 이 예상치대로라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컨센서스입니다. 예, 자금 유출이 편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라고 보면 예.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속성이죠. 예. 돈이 속성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자 플러스 안전성이라는 걸 보면 미국이 이자도 많이 주고 안전성이 된다라면
당연히 미국 네. 쪽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겠죠. 자,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돈이 유출이 됐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나왔죠. 자금 예. 유출이 편한데 자금 유출이 과거. 과거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들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내국인 해외 투자는 확실히 늘어났고 예. 외국인 국내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사는 들어오는 거는 거? 확실히 이제 주식이 좀 많이 빠지긴 빠지긴 했네요. 해도 이게 새롭게 돈을 빼나간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일본 지금 금리 얼마죠? 일본 아직 제로 금리잖아요. 제로 금리죠. 그러면 일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갈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이 금리가 제로 금리고 예. 뭐한 0. 상단이 0.75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일본을 아예 안 쳐다봐야 된다라는 논리죠. 아,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금리가 아까 돈이라는 것이 금리만 보고 움직이긴 하지만 예. 여기서 내가 수익률이 얼마나 나느냐도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일본은 엔화 자체가 기축통화 가운데 하나잖아요. 물론 기축통화이긴 달러가 하지만 예, 그렇지만. 그러면 기축통화 그냥 묶어놓는 게 합리적일까요? 더군다나 지금 원래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것에 있어서의 예. 기축통화 역할을 하다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엔화가 강세이다 보면 그러면 약하지만 엔화는 약세예요. 그러면 예.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엔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고 이자도 안 줘. 그러면 일본에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교과서적으로 보면 교과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일본 예를 들어드리냐면 그것을 생각해. 우리가 단순하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정이 벌어지면 돈이 나갈 것이야라고 봤을 때 예. 일본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데를 너무 무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관점에서 한국인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 예. 우리가 일본을 무시한다라는 게 어떤 오류를 나타내게 되냐면 예. 자, 주식은 30년, 40년, 50년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날 것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증권사에서. 그거는 미국 시장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미국과 가깝나요? 일본과 가깝나요? 일본과 가깝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증권사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일본을 봐야 돼요. 고령화도 봐야 되고 우리의 미래의 하나의 단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기가 곁다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되면, 물론, 단순히 좋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우리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잖아요. 교환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1,200원 주면 1달러 줬는데 지금 1,400원 줘야 1달러 주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한국 평가 절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 핵심이다라고 봐요. 금리가 역전이 되면 우리 주식 다 팔고 예. 우리 채권 다 팔아서 미국으로 가야죠. 근데 이거가 지금 현재 안 알려졌던 사실인가요? 알고 있었던 그런데 내용이- 자금이 이동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기우에 가깝다. 그렇군요. 단지 한 가지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면 주춤할 수밖에 없죠. 신규로 내가 투자한다라고 보면 야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더군다나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지금 1,300원대 그나마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안 빠져도.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밀리는 게 멈출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보면 이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금리 역전이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원래는 올 연말까지 3%까지 올려서 25bp씩 두 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50bp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경기 성장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빠진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구가 안 맞는 논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주가 하방 요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팩트. 그렇죠. 더군다나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실적 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인 소비 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이런 네. 것들 전반적으로 다 보면 이렇게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는 원래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 주식이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위험 자산의 겨울이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연준이 지금 밝힌 의지는 네.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심리가 꺾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안 되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인데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 6,000원에서 다음 달에 8,000원이 된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짜장면을 먹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네. 6,000원짜리 짜장면이 내년에 5,000원이 된대. 그러면 지금 짜장면을 소비하는 게 나은가요? 안 하는 게 낫죠.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자, 지금 이제 내년까지 경기를 끌어내리겠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안 여는 게 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가 결국 연준이 이번에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그거잖아요. 예. 자, 이번까지 올리고 예. 다음부터는 우리가 봐서 조금 적당히 내릴 수도 있어라는 언급을 줘야 되는데 예. 점도표가 촘촘히 올라가면서 예. 5% 금리 인상까지 거론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 돌아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다른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근데 말씀이세요?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예.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거를 그렇게 발빠르게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 주식 다 빼고 제가 상당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네. 이게 딱 경제 주기에 맞춰서 거기에 보면 이론적으로 지금 주식 다 팔고 채권 사는 게 맞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건 대학 과정에서는 보면 그렇다는 이론이죠. 현실성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 지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현금이 있다라고 치면 이걸 투자할까 시기를 노리면 오히려 3, 4개월 뒤에 예. 고스란히 있던 1,000만 원이 예. 나중에 효자로 로스할 수 있죠. 아, 근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하락장에서 이게 만약 1, 20% 빠진 상태에 다시 턴하게 되면 예. 이게 어려워질 수 있죠. 쉬는 것도 분명 투자입니다. 예. 지금같이 혼란스러울 때는 쉬어주는 게 저는 정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제철소 복구에 현대제철 파업 예고. 예, 여기 지금 제조업계 파업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비상이랍니다. 요즘 그렇죠. 원래는 그 포스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대제철 파업 예고 소식으로 인해서 스틸플레이션이라고 얘기가 그렇구나. 나와요. 그러니까 철강 수급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철강 가격 올라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전방 산업 또 부담을 받을 가능성, 이게 도미노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그래서 이제 중소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교섭에서 이제 좀 서로 강대강 대치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결국 우리 그 노조, 저는 뭐 어느 한쪽을 든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노조가 우리 산업을 발목을 잡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뭐 조종사 파업으로 공항이 멈추기도 하고 그럼 산업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항만 노동자들 파업으로 배에서 짐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가 망가지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회사에서 이건 주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회사가 우리가 그 CEO를 임명한 게 뭐죠?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임명한 거예요. 현명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CEO의 역량이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장기적으로 끝나느냐는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끝나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 수준이 보통 1, 2개월 정도 되니까 저는 네. 그 정도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산업이 소비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장기화돼서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산업이 멈출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마 이제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제철 같은 경우 직방이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가전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칼라 강판 같은 경우는 예. 가전은 여유가 있어요. 자동차가 문제긴 한데 글쎄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강대강으로 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은 그 언론 플레이 아니라 정말 회사 측과 노조가 어떻게 이 해법을 풀어가느냐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관심은 갖되 예. 시장의 돌출 악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악재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네. 반응을 보이는 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형 철강주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중소철강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피팅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쪽인데 지금 쓰고 있는 쪽들 이 자동차 관광 쪽이라 이게 원래 포스코하고 예. 현대제철하고 좀 연관성은 좀 많죠. 또 어떻게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포항이 멈췄으니까 다행히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광양제철소가 원래 겨울에 그 보수가 들어가는데 보수를 밀었대요. 이쪽을 가동하니까
물량에 대한 어떤 좀 트리거는 없어요. 이건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만약에 현대제철이 멈추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장기화된다라면 지금 광양 하나 갖고는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되 예. 지금 당장 예. 벌어진 일은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한 베팅. 요거는 아직 경계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모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하신다라면 예. 적은 금액 정도로 하시는 거야지. 지금 광양이 살아 있어요. 예. 광양이 살아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조금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좀 들리지만 예.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제철까지 멈추게 되면 그때 가서 배팅하셔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